안녕하세요. 컴퓨터공학부 이진영입니다. 이번 과제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과제는 히스토그램을 만드는 과제로 1기가계의 부동소수점 실수 난수를 만들고 어느 빈에 위치하는지 카운트를 시킨 다음에 그 결과를 확인을 하는 그런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제를 하기 앞서서 기본적인 과제에 필요한 항목들을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우선 이제 난수를 생성을 해야 되니까 CNR 랜드 함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요 0부터 1까지 구간의 난수를 발생하는 매크로를 하나 정의를 해뒀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가 가질 수 있는 범위를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데이터 민, 맥스, 그리고 데이터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몇 개의 데이터를 쓰는지 그런 걸 저장하는 변수. 그리고 넘빈즈 같은 경우에는 각 빈이 몇 개가 있는지, 그리고 넘스레드는 사용할 스레드 개수, 그리고 각 빈이 어느 정도의 구간 크기를 가지는지, 이런 변수를 정의를 해가지고 사용을 했고, 그리고 랜덤한 데이터들을 저장할 데이터 배열, 데이터 사이즈만큼 크기를 해가지고 정의를 했고, 각 빈들을 저장을 할 빈 배열들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정의를 해줬습니다. 로컬 빈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원 배열로 넘스레드와 넘빈 길이만큼 해가지고 동적 할당으로 이렇게 구현을 해뒀고요. 그래서 이제 구현한 코드를 보면 이렇게 동적 할당을 이용해서 각 배열을 할당하고 초기화를 하고 이제 명령줄 인자를 파싱해서 사용하는 부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메모리도 회수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메모리 회수하는 부분도 만들어줬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만들어야 할 것은 시리얼 버전이었죠. 이거는 뭐 이제 간단하게 데이터를 이제 분포하는 데이터가 분포하는 구간 길이로 정규화를 한 다음에 빈 구간의 크기로 나누어 가지고 인덱스를 구해서 루프를 돌면서 이제 카운트를 하는 식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이건 뭐 쉬웠죠. 두 번째는 이제 본격적으로 병렬 처리를 하는 버전이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 스레드별로 빈에다가 구간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데이터를 맡아가지고 더해주는데, 여기 이제 빈의 카운트가 섞이면 안 되니까 임계 영역을 만들어가지고 섞이지 않게 더해주는 그런 방식의 알고리즘을 만드는 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인덱스를 구하는 부분은 똑같이 구성을 했고, 병렬 처리 구문을 구성을 해가지고 그 이제 이 포문을 병렬 처리하되,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카운트가 섞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수업 시간에 배운 락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부분만 락을 걸어서 섞이지 않게 각 스레드별로 안전하게 카운트를 시킬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끝난 다음에는 이렇게 락을 해제를 해줬고요. 이런 식으로 버전 1은 구현을 해봤고, 그리고 버전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는 여기 인계 영역의 모든 스레드들이 카운트를 할 때 락을 걸고 들어가야 돼가지고 엄청나게 경합이 되게 심했죠.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보완을 하려고 로컬 빈이라는 걸 도입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각 구간의 데이터들을 카운트를 해가지고 로컬 빈을 만들 때는 이제 편하게 빠르게 이렇게 더하고, 마지막에 스레드 개수만큼 만들어진 로컬 빈들을 이제 더 아까보다 더 적은 개수니까 이제 경합이 덜 벌어지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아까처럼 인계 구간을 두고 더하는 방식을 취해가지고 최종적인 결과를 만드는 그런 버전이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선 그 아까랑 똑같이 인덱스를 구하는 부분 똑같고요.
병렬 처리를 해가지고 넘스레드만큼 병렬 처리 구간을 만들고 그 TID를 그 선언을 한 다음에 여기에 이제 로컬 빈즈에 우선 그 2차원 배열인 로컬 빈즈의 각 그 데이터들을 이제 카운트를 해주는 부분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로컬 빈이 취합된 다음에는 여기 그 최종 빈에다가 이렇게 더해주는 부분을 만들었는데 여기 부분은 이제 그 경합이 발생할 수 있는 그 부분이어가지고 이제 인계 영역이 필요한 부분이죠. 그 안 그러면 여기 더할 때 이제 카운트가 이상하게 돼가지고 섞일 테니까요. 그래서 그 아까처럼 락을 걸어도 되지만 교수님 수업 시간에 이런 그 연산 그 하나만큼의 인계 영역을 처리할 때는 그 이 연산이 그 아토믹하게 그 실행 가능한 연산이면 여기 OMP 아토믹 키워드를 사용을 해가지고 그 원자적으로 연산을 바꿔서 스레드 간 이제 그 연산에 문제가 없도록 그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수업 시간에. 그래서 그 방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번에는 그 락을 걸지 않고 이렇게 구현을 해봤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그 여기 노웨이트 키워드를 붙여줬는데 이거는 사실 그 각 스레드들이 요게 끝나고 나서 여기 그 베리어가 만들어지는데 원래 노웨이트가 없으면 기다릴 필요 없이 그 여기 TID에 있는 거를 그 빈에다가 더하는 거니까 그 먼저 나온 친구들은 먼저 작업하고 있어도 되죠. 그래서 그 노웨이트를 붙여줬습니다. 실제로 그 요거를 뺀 거랑 그 안 뺀 거랑 성능 차이를 확인을 했는데 그 어느 정도 그 속도가 차이가 나는 거를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버전 3인데 버전 3 같은 경우에는 그 버전 2랑 로컬 빈을 만드는 것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여기에 뭐 별도의 인계 영역을 둬가지고 더하는 그 버전 2나 1의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그 리덕션 썸을 그 구현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 만들어야 되는 버전이었죠. 이거는 좀 그 저도 어려웠는데요. 이거는 이제 저는 이렇게 접근을 해봤습니다. 우선 아까 버전 2랑 여기 로컬빈을 만드는 단계까지는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을 딱 해보면 이제 로컬빈 그 여기 이제 변수명이 잘못되고 잠깐 수정을 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그 로컬빈즈 그 배열에 이제 그 넘빈즈를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넣어가지고 이제 그게 아니라 요건 넘빈즈만큼의 그 크기를 가진 로컬빈 배열이라는 건데 요 그 로컬빈 배열 자체가 넘 스레드만큼 존재를 했고 그리고 로컬빈즈의 초기화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버전 2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아까 코드를 생각을 해보면 그 프라그마 OMP4 이후에 포크돼 있어가지고 포크가 돼가지고 이제 분기가 쳐져가지고 떠 있는 스레드가 그 넘스레드계가 이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넘스레드계 스레드에 이미 만들어진 스레드에 덧셈을 분배를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하나로 어떻게 합치느냐가 관건이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교수님이 이제 지난번에 그 강의에서 이제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그 이런 식으로 그 점점 그 가지를 줄여 나가면서 더하는 방식으로 구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요 그림이 되게 좋은 것 같아서 한번 그 이해를 위해서 가져와 봤고 그래서 이제 그 저는 크게 여기서 집중해야 될 거를 그 싱크로나이제이션이랑 루프 카운트 이렇게 두 개의 키워드에 집중을 해봤습니다. 이건 이제 그 후에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여기 그 트리에 그 말단을 보면 이렇게 두 개씩 더하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고 이제 저는 일단 두 개씩 더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레드가 8개 정도 있는 거로 간추려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뭐 이런 식으로
T0부터 T7까지 있다 그러면 두 개씩 묶으면서 일단은 묶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묶은 스레드로 뭘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묶인 스레드끼리는 서로 이제 관련 있는 작업을 하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 두 스레드를 묶어가지고 뭔가 하는 연산이 끝나면 그 T0 그 여기 왼쪽에 있는 로컬빈에 T1의 로컬빈이 더해지면 되게 아름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더 생각을 해보면 그 로컬 빈에 있는 이제 그 아까 넘빈만큼 또 순회를 돌아가지고 더해야 되는 상황인데 요거를 이제 일단 스레드를 두 개로 묶긴 했는데 이걸 뭐 연산을 해가지고 그 T0에 다 몰아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그 생각을 해보니까 그 T0와 T1이 이걸 나누어서 수행을 해야지 다른 스레드가 안 놀지 그 뭐 하나만 그 뭐 이제 그 열심히 일을 시키면 여기 그림처럼 되어버리고 말겠죠. 그래서 이제 더 생각을 해봤는데 그 가장 이제 만만한 게 그 홀이랑 짝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봤습니다. T0는 자신의 로컬 빈에 이 오타가 있어서 수정을 했습니다. T0는 이제 자신의 로컬 빈에 T1의 로컬 빈의 내용을 가져와서 더해버리고 그런 작업을 하고 이제 그 T1은 자기 그 자신의 로컬빈을 T0의 로컬빈에 더하는데 이걸 이제 두 스레드가 이 더하는 그 이제 순회 작업을 어떻게 나눠서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 이제 그 여기 같은 거는 T0가 이제 짝수잖아요, 0이. 그리고 이제 1은 홀수라고 보면 T0는 그 짝수니까 그 로컬 빈즈에 그 여기 짝수번 인덱스들을 다 가져와서 그 자기의 로컬 빈에 더하고 그리고 T1은 그 여기 로컬 빈즈가 있다고 하면 그 여기에 홀수번 인덱스만 그 자기 자신의 홀수번 인덱스를 가져와서 이제 T0에다 더하면 이런 그 연산이 딱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번 순회해가지고 짝 도는 거랑 똑같이 그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게 다 돌고 나면 또 그 여기서 그 일을 다 한 T1은 잠깐 이제 그 요런 작업이 끝나가지고 다 더해질 때까지 그 놀고 있어도 되겠죠. 이거는 이제 이따가 어떻게 처리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말씀드리면 일단 그 저희가 더 말씀드리기 전에 그 헷갈리니까 이렇게 약속을 해보겠습니다. T0의 로컬빈에다가 T1의 로컬빈에 더하는 걸 그 T0 플러스 T1이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 연산이 어떻게 그럼 진행되면 되나 전체적인 이제 오버뷰를 그 보자면 우선 첫 번째는 이제 스레드 그 이제 스레드의 그 각 빈 똑같은 번호의 빈 이렇게 이것들을 빈들을 T0 빈이랑 그 T1 빈이랑 이렇게 뭐 묶고 그 스레드를 묶는 거랑 이제 빈을 묶는 거랑 어떻게 보면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그 두 개씩 묶어가지고 그 더한 거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T0를 아니 그 T0에다가 T1의 빈을 더해가지고 여기다가 합쳐지고 T2에다가 T3의 빈을 합쳐가지고 여기다 넣고 그리고 T4도 똑같고 T6도 똑같이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위에 게 이미 합쳐진 상태죠. 여기도 또 이제 합쳐져서 내려온 상태죠. T4, T6도 똑같이 여기 앞에 것만 그 내려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내려온 다음에 또 두 개씩 묶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그 얘네 두 개를 묶어가지고 T0에다 T2를 더하고 T4에다가 T6를 더하고 뭐 해가지고 이제 최종 T0 하나만 만들면 요게 이제 그 원래 쓰던 그 전역빈에 있던 내용들랑 똑같이 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좀 더 풀어서 써보면
이제 여기 아까 그 레벨 1은 똑같고 레벨 2의 그 T0는 레벨 1의 T0랑 레벨 1의 T1을 더한 거, 그리고 이제 T2도 똑같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 T3도 레벨 2의 T0랑 그 레벨 2의 T2를 더한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완전히 풀어서 써보면 뭐 이렇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T0를 보면 결국 모든 스레드의 그 로컬 빈을 다 더해가지고 그 0부터 7까지 모든 로컬 빈이 더해졌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아까 이제 그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로 싱크로나이제이션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제 그 키워드를 들으시면 이제 감이 오실 텐데,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거를 연산을 할 때 어디를 계속 동기화를 시켜오면서 가야 하냐,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너무 당연하지만 이렇게 이제 그 각 레벨의 연산이 끝난 다음에 베리어를 추가를 해가지고 진행을 해야지 안전하게 더하는 게 최종적으로 이제 정확한 값을 더하기 위해서는 이런 절차가 필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리어가 없이 그냥 그 연산이 진행되게 되면 또 막 값들이 엉망진창으로 섞여가지고 제대로 된 값이 나오지가 않겠죠. 그래서 뭐 베리어 같은 거는 이제 오픈MP 베리어 키워드 같은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넣으면 되겠습니다. 이따 코드와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루프 카운트입니다. 이제 각 스레드는 그 몇 번 루프를 돌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아까 두 개씩 더하는 부분에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T0랑 T1의 이제 연산이 끝나고 나면 얘는 이제 일단은 할 게 없이 대기가 되게 되는데, 그러면 뭐 여기서 루프를 진행을 할 필요가 없는데 돌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각 스레드별로 몇 번 연산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한번 살펴보면 T0는 나온 만큼 연산을 하게 되겠죠. 4번. 그리고 T2는 2번. 그리고 T4는 3번. T6는 2번이고, 나머지 이제 홀수 번째 스레드들은 한 번 하고 바로 쉬니까 연산 개수가 모두 1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뭔가 규칙성이 보이는 것 같죠? 그래서 이제 이 루프 카운트를 구할 수 있으면 저는 요런 식으로 코드를 짤 수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뭐 레이어 랭스 최대 루프 카운트라고 보면 되겠죠? 최대 루프 카운트 개수만큼 루프를 도는데, 여기는 이제 병렬 처리 구간 아니어가지고 각 스레드들이 요 구문들을 다 하나씩 잡아가지고 똑같이 수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레이어 랭스만큼 포루프를 돌게 되는데, 이 안에서 루프 카운트 번만큼의 머지 로직을 돌려가지고 뭐 T0랑 T1을 뭐 합병하는 식의 이런 머지 로직을 짜가지고 여기다 위치시키고, 여기에다가 이제 OMP 키워드로 프로그라마 OMP 베리어를 넣어가지고 베리어를 깔아주면 아까 보여드렸던 베리어가 위치한 부분에 모든 스레드들이 한 번씩 턱턱턱 걸려가지고 한 번씩 이제 싱크로나이제이션이 완료가 될 거고, 각 스레드들도 제가 원하는 만큼의 루프 카운트를 돌면서 정확하게 해야 될 만큼의 개수만큼 연산을 진행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요렇게 한번 슈도 코드를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루프 카운트를 구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루프 카운트를 어떻게 구할지 생각을 해보면, 루프 카운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까 그 보여드린 요 그 스레드 그 패턴을 이렇게 나열을 해봤을 때 여기서 그 어떤 TID를 갖는 스레드의 루프 카운트가 몇이냐 생각을 해보면 그냥 요 패턴에서 나온 개수를 세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뭐 루프 카운트 함수를 간단하게 만들어 가지고 여기 이제 넘스레드를 넣고 TID를 넣으면 요것에 루프 카운트가 나오는 함수가 있다고 그 생각을 해보면 여기 그 루프 카운트 8,0 같은 경우에는 4개가 나와야겠죠. T0가 4번이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홀수 번째는 다 1이 나온다 그랬죠. 실제로 세보면 그렇죠. 여기 T0, T3, T5, T7 그 다 첫 줄에서 하고 날아가 버리니까 다 하나밖에 안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그 T0는 2번 나오게 되고 T3 같은 경우에는 T3는 한 번 나오고 그 T4 같은 경우에 2번 그리고 T6 같은 경우에도 2번 그리고 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4, 2, 3, 2 아까 나온 거랑 비슷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아까 그거를 그 90도 돌려가지고 이렇게 보면 또 뭔가 그래프처럼 똑같죠? 요 그 크기도 또 뭐 16개에 대해서 진행을 해보면 그 똑같은 규칙대로 이제 카운트를 세가지고 그 세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값을 실제로 그 얻기 위해서 그 뭐 여기 넘스레드와 TID로 뭐 간단하게 표현을 하던가 아니면 어떤 코드로 표현을 하냐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약간 이런 규칙이 있는 것을 제가 발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각 레이어별로 레이어 한 개가 지날 때마다 여기 그 요 번호수가 그 레이어 1에서는 이제 그 아무것도 사라진 게 없으니까 그 하나씩 증가가 되겠죠, 스레드가. 근데 레이어 2부터는 그 여기 하나가 빠졌으니까 이렇게 2개씩 증가가 되게 됩니다. 요걸 이제 갭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래가지고 이제 이 양상을 지켜보면 그 레이어 하나가 넘어갈 때마다 2배로 오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여기는 2개에서 4개, 그 0에서 4 더하면 T4니까요. 그리고 이거는 여기는 이제 그 뭐 끝이 없지만 일단은 그 8개가 된다고 그 가정을 하겠습니다. 약간 가짜값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착안을 해가지고 생각을 해봤더니 해당 레벨에서 그 TID의 존재 여부를 그 TID를 갭으로 모드 연산을 한 것이 그 0이면 이게 그 해당 레벨에서 해당 TID가 존재한다 그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진행을 해보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갭이 1이죠. 그러니까 그 다 있는 거죠. 근데 뭐 여기 그 레벨 3 같은 경우에는 갭이 4인데 뭐 T0 같은 경우에는 그 0을 그 4로 남은 나머지가 0이니까 당연히 있고 T4 같은 경우에도 그 4를 그 4로 나눈 나머지가 0이니까 있겠죠. 근데 여기서 T1, 2, 3 그리고 그 5, 6, 7을 생각을 해보면 얘네들은 다 나머지가 남아가지고 0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요 부울식을 하나 세워가지고 카운트를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루프를 돌면서 갭을 레이어를 이렇게 이동하는 것처럼 증가시켜 주면서 여기 그 이제 C 언어에서는 부울식을 평가하면 0 아니면 1로 평가가 되게 되죠. 그래서 그 true인 경우에는 1이 되니까 루프 카운트에 더해줍니다. 그러면 그 원하는 대로 루프 카운트가 그 계산이 돼가지고 깔끔하게 그 구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근데 이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사실 그 요 연산을 진행할 때 2개 단위로 묶어가지고 연산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여기 L3까지 연산을 하고 나서 그 굳이 여기 아까 그 카운트는 5개로 나와가지고 얘가 5번 돌겠지만
굳이 요 하나만 이미 다 합쳐진 상태인데 여기까지만 하면 다 합쳐진 상태인데 굳이 얘 하나만 연산을 뭐 할 필요가 없어가지고 TID가 제로인 경우에 연산 한 번만 빼주기 위해 가지고 요 부을식으로 한번 빼줘가지고 TID가 0일 때만 요게 빠지도록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요 표에서 보면 여기가 이제 다 일씩 까인 겁니다. 그래서 뭐 요 부분이랑 동일하게 되고 여기도 이제 일씩 까여가지고 3으로 시작하게 되는 그런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루프 카운트랑 아까 슈도 코드까지 구상을 했으니까 아까 주석에 머지로직이라고 써있던 부분을 구현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머지로직을 머지빈즈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줬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상이 되는 빈 그리고 베이스 TID랑 타겟 TID 그리고 짝수인지 여부를 이렇게 매개 변수로 봤습니다. 빈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컬 빈즈 아까 2차원 배열을 받게 되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이게 뭐 하는 함수냐? 아까 말씀드렸던 홀짝 그거를 구현을 해놓은 함수입니다. 여기 베이스 TID를 가지는 빈즈 배열에다가 짝수 플래그가 켜져 있으면 0부터 시작해서 2씩 증가시키면서 타겟 TID에 있는 것을 베이스 TID로 넘겨가지고 더해주고 그리고 이게 이제 이븐 플래그가 펄스인 경우에는 홀수로 보면 되겠죠. 홀수인 경우에는 1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더해주는 식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이 홀장 여부랑 베이스 TID, 타겟 TID를 넣어주면 적당하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T0랑 T1 같은 걸 합치는 그런 과정이 진행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버전 3의 전체 코드를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인덱스를 구하고 폴을 돌려가지고 로컬 빈을 구성하는 부분까지는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부터는 아까 슈도 코드랑 비슷하게 진행이 되는데 루프 카운트랑 맥스 루프 카운트를 정의를 해줬습니다. 아까 슈도 코드에서 말씀드린 부분이 각 TID에 대한 루프 카운트를 계산해가지고 여기 개수만큼 루프를 도는 부분이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 각 레벨에 갭이랑 NTH를 계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갭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각 레벨에서 요 갭을 생각을 하시면 되고 NTH는 뭐냐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TID가 갭만큼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걸 이제 TID를 갭으로 나누면 요 배열에서의 위치를 알 수가 있게 되겠죠. 뭐 레벨 3에서는 T0가 0번에 있고 T4가 첫 번째에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배열 위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배열 위치를 계산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븐 플래그를 요 배열 위치에 대해서 계산을 해줍니다. 왜냐면 이걸 TID로 하게 되면 계산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요 두 개씩 더해가지고 하나로 합치는 연산을 계속 진행을 하는데 여기 T0 같은 경우에는 여기 레벨 1의 레벨 2의 T0 같은 경우에는 T2의 짝수를 옮겨가지고 자기 거에다 더하는 연산을 진행을 해야 되고 T2 같은 경우에는 이전 거를 베이스 아이디로 넣어가지고 T0에다가 자기 자신의 홀수번 로컬빈 인덱스에 있는 것들을 옮기는 연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계산이 이제 두 개씩 묶어가지고 요 인덱스를 기준으로 계산이 되어야 되다 보니까 NTH라는 걸 따로 계산을 해가지고
요거 기준으로 홀짝을 계산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머지빈에 들어가는 거는 베이스 TID랑 타겟 TID 아까 말씀드린 게 들어가게 되겠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여기 그 입장을 한 스레드가 이 코드를 돌리는 스레드가 T0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T0는 자기 자신이 TID로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그 T2가 타겟 TID로 들어가야 되게 됩니다. 들어가야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2분에는 이제 그 짝수번을 더해 줘야 되니까 당연히 NTH를 여기서 그 2로 나누면 0이 나오게 될 것이므로 그 여기 T0가 들어가서 하는 연산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T2의 그 짝수번째 인덱스를 그 자기 빈에다가 이제 더해주는 연산이 진행되게 됩니다. 근데 여기를 T2가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요 경우에는 이제 자기 자신이 베이스 TID에 들어가면 안 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여기 기준으로 깬 만큼 빠진 거를 그 베이스 TID에다가 넣고 자신은 타겟 TID에 들어가야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 그 홀짝을 그 구별을 해줘가지고 요 그 스레드에 따른 베이스 TID와 타겟 TID가 정확하게 계산이 되기 위해서 여기 이분 자체가 이제 그 짝수면 NTH가 짝수면 1이 되게 되고 NTH가 그 0이면 0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거는 그냥 그 요 변수를 그 반전시킨 거니까 그 오드 그러니까 홀수라고 보면 되겠죠? 홀수면 깰 만큼 빼준다. T2로 들어왔을 때 지금 NTH가 홀수니까 깰 만큼 빼진 거를 베이스 TID에 넣는다. 그리고 이제 타겟 TID 같은 경우에는 그 짝수면 깬 만큼 더해가지고 넣는다. 여기 T0로 만약에 들어왔다고 했을 때는 얘가 짝수니까 T2로 넣어야 되는데 그럼 여기가 0 그리고 짝수 플래그 켜져가지고 1 갭이 2니까 T2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요게 진행이 되게 되면 그 계속 루프가 아까 루프 카운트만큼 진행이 되면서 서로 두 개가 묶여가지고 계속 더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요 T0의 그 로컬빈에다가 모든 그 값들이 더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행한 것을 이제 그 실험한 것을 보여드리면 이제 1기각에 대해서 그 스레드 8개 그리고 넘빈즈는 수업에 나온 그 거기 과제에 나온 거랑 똑같이 해서 진행을 해봤는데 여기 그 버전 1 같은 경우에는 이게 경합이 너무 일어나가지고 여기서 보여드릴 때는 잠깐 그 끄는 플래그를 이용을 해가지고 꺼놨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안 나온 것이고 이것은 이제 그 버전 1은 이제 엄청 많이 나온다고 시간이 엄청 걸린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뭐 버전 2보다 3가 더 시간이 잘 나온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버전 이제 2 같은 경우에는 뭐 시리얼에 비해서 뭐 4~5배 그 정도 빨라졌고 이건 뭐 거의 한 9배, 10배 그 정도 빨라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여기 버전 1을 이제 안 보여드린 이유는 이제 그 매스매티카라는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해가지고 제가 이거를 가시화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한번 더 분석한 거를 얘기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그 각 스레드별로 그 넘빈지가 그 10이고 아까 그 이제 랜덤 데이터의 그 분포 구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업과 똑같이 0부터 10 사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 외로 이제 그 넘빈지가 10개이고 그 각 데이터 사이즈의 그 별로 이제 돌려봤을 때 그 이것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 이제 시리얼이 여기 있는 걸 볼 수 있고 여기 그 초록색이랑 그 빨간색이 버전 2랑 버전 3인데 요 이제 약간 그 그래프가 별로 이제 차이가 안 나게 그 나와 있는데 이게 아마 그
버전 1이 너무 워낙 이제 스케일이 크게 커져가지고 이렇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측정해본 결과는 뭐 2랑 3랑 그 뭐 서로 다른 조건을 몇 개 돌려봤는데 얼추 그냥 뭐 더 3가 더 빠를 때도 있고 그 비슷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아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레드 그 8개에서 할 때 이제 잘 나오는 그런 케이스가 또 있었고 그래서 이제 스레드를 변화시키면서 보면 여기 이제 뭐 엎치락 뒤치락 하죠. 근데 결국 도토리 키재기죠. 변화를 시키면서 보면 그 여기 시리얼은 뭐 스레드 벼슬을 변화시키던 말든 항상 똑같이 나오는 게 당연하고 그 버전 1 같은 경우에는 더 느려지며 더 이제 이게 많을수록 경합이 더 벌어지니까 더 느려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 이제 버전 3 같은 경우에는 2랑 3 같은 경우는 그래도 빨라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좀 더 이제 뭔가 완만해지죠. 더 데이터 크기가 더 늘어나야지 더 느려지는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가 있고 이제 데이터 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약간 로그 스케일 그 지수 스케일 같은 느낌으로 이제 그 여기에 있는 그 데이터 사이즈가 여기 1024에 승수로 들어가가지고 그 테스트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 사이즈가 3일 때 이제 기가에서 그 테스트가 된 거죠. 1024 곱하기 1024 곱하기 1024니까. 그래서 이런 결과를 그 볼 수가 있었고 이제 뭐 요거 두 개만 따로 이렇게 봐도 뭐 크게 제가 측정한 거에서는 그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측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제 컴퓨터 그 요 암드 라이젠 요 12코어짜리 CPU를 이용해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저희가 그 눈여겨봐야 될 데이터가 그러니까 파라미터가 넘빈즈 그리고 데이터 크기 그리고 이제 넘스레드 이렇게 세 개로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그 세 개 파라미터에 대해서 어떤 시간값을 내오는 그 함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 프로그램이. 그래서 이제 그 입체 버블 차트라는 거를 그려가지고 이제 요 실행 결과들을 제가 각 그 버전별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보여드리기 전에 먼저 그 말씀을 드리면 이 입체 버블 차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4차원 그 벡터, 그러니까 그 요소가 4개인 그 벡터를 그 가시화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차트로 여기 앞에 있는 세 개의 그 좌표에 위치한 구가 하나가 나옵니다. 그 구가 마지막에 위치한 네 번째 벡터의 네 번째에 있는 요소의 그 크기만큼의 지름을 가지게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요 파라미터 세 개에 대한 시간을 나타내기 위해서 요 버블 차트를 사용했으니까 이제 크기가 작은 구 같은 경우에는 작은 실행 시간이 소요가 되고 큰 구 같은 경우에는 그 느리게 실행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요 넘빈즈랑 데이터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일단 좌표는 여기에 표시가 되게 되는데 실제로는 요 환경에서 실행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이제 요 스케일이랑 비슷하게 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 그 시리얼의 분석 결과입니다. 여기 이제 그 왼쪽 축이 그 넘빈즈 그리고 여기는 데이터 사이즈 그리고 여기가 각 스레드가 되겠습니다. 스레드는 2의 배수로 그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2, 4, 8, 16개의 스레드로 이렇게 그 결과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여기 이렇게 커서를 올려가지고 확인하는 값들은 이제 그 밀리세컨드로 표시된 시간값을 9의 지름으로 표기해서 그 뭐 이렇게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보면 대체로 데이터 사이즈가 커짐에 따라서 그 실행 시간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넘빈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 어떤 영향을 미칠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여기 보시면 전체적으로 그 여기 이제 색깔이 그 무지개색으로 이제 보라색에서 보라색에서 빨간색으로 갈수록 이제 더 커지는 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넘빈즈가 그 뭐 여기 10의 6승 뭐 이렇게 10만 뭐 만 10만 이렇게 커질수록 이제 실행 시간도 증가한 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그 넘빈지가 넘빈지의 크기가 달라질수록 이제 넘빈지가 작아질수록 더 작은 실행 시간을 보여주는 경향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건 뭐 당연한 결과겠죠. 뭐 나눠서 넣어줘야 될 것들이 많아졌으니까. 뭐 이런 결과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다음은 이제 버전 1입니다. 버전 1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그 실행 시간이 너무 어마어마하게 커져가지고 그 1024에 2.6승까지밖에 제가 테스트를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보면 이제 그 스레드가 그 얘는 희한하게 스레드가 커질수록 더 뭐 당연한 거지만 더 그 실행 시간이 커진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뭐 16 스레드일 때보다 이제 스레드가 없을 때가 더 빠르죠. 그리고 이것 역시 전체적으로 값을 확인을 해봤을 때 그 넘빈즈의 개수에 따라서 그 넘빈즈가 많을수록 이제 연산근이 더 느려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전체적으로 데이터 크기에 따라서 그 실행 시간은 커지는 양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버전 2입니다. 버전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각했던 것처럼 나온 것 같습니다. 뭐 데이터 크기의 커짐에 따라서 이제 커지는 거는 다 동일하지만 이번에는 버전 1과는 다르게 요 스레드가 커졌을 때 요 연산이 확실하게 줄어든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돌려보면 이거 역시 이제 넘빈즈가 커질수록 더 연산량이 많아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스레드가 커짐에 따라서 이렇게 그 커짐에 따라서 연산량의 시간이 줄어든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뭐 버전 3 같은 경우에도 비슷하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레드가 이제 그 많을수록 전체적으로 시간이 줄어든 모습이고 데이터 크기는 똑같이 따라가고 넘빈즈 개수에 따라서 어느 정도 영향을 받으면서 이제 그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또 넘빈지가 작을 때는 또 이게 크게 측정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네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과제 3의 구현 그리고 코드 그리고 분석까지 통합 해설 진행해 봤습니다.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